안녕하세요. 드론드론 이걸째 민속이야기 60회차. 사실 50회까지는 제가 회차하고 정확히 맞췄는데 51회부터 지금 10번을 막 그 회차를 이상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리를 다 해보니까 이번에가 60회차입니다. 향도민요로 6번째죠. 농요 말씀드리고 있고요. 올해 제가 가장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 일은 예산 전통 영농 체험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요, 사실은 이제 체험 형태로, 그러니까 단순 이벤트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농사 과정을 15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전통 영농에 관련된 영상도 확보를 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체험을 거의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추가됐어요. 사실 이게요, 제가 하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농요가 옛날 영농법에 의해서 부르던 농요들이죠. 일을 하면서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과 노래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기계가 다 농사를 하면서 농요가 전국적으로 조금 전체가 빨라지고 흥겨워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정도가 심한 데들은 일을 못할 만큼 빠른 형태나 이게 노래 가락의 변화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공연을 하는 사람인데 무대에 올라가면 뭐 그 혼신을 다해서 또 흥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 변화되는 과정이라서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원형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보존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150쪽 정도의 작은 영상으로 해갖고요. 예산군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전통 영농에 관련된 자료실을 따로 영상 자료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9개를 찍었고요. 그런데 4월 22일 날 이제는 두 번째 작업을 합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뭐 하느냐면 모짜리를 하기 위해서 논을 미리 소를 들여 갈아 놓죠. 그 삿갈이라고 하거든요. 그 삿갈이로 갈아 놓고 물을 모짜리에 대기 위해서 갈개를 둬요. 그러니까 임시 논두렁, 작은 논두렁. 그러니까 나중에 뭐 심을 때는 다 파워 해칠 거, 그걸 갈개라고 하는데 그 갈개를 두고 그 다음에 논두렁을 이제 물을 가두기 위해서 깨끗하게 붙이죠. 산골로는 지금쯤 옛날 같으면 일찍 하는 데들은 하지만 물이 좀 좋은 데들은 이제 사실은 4월 중순에 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할 거고, 그거 하면서 또 하나 하겠죠. 그게 뭐예요? 이제 물구 만들기, 이런 일들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첫 번째 하고서 반응이 아주 폭발적으로 좋았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이번에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이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년 것을 다 해놓으면은 예산 지역에서 농사 짓는 데 있어서의 종합적인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 박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지역 공주일 노래하고 예산일 노래가 다릅니다. 예산은 느리며 흥겹고요, 공주는 일에 집중하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런 것들의 차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체험적으로 하면서 이게 아주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일도 재미있고 그렇게 갑니다. 탈곡. 근데 사실이요, 먼저 눈 매는 소리를 했어요. 그 눈을 매는 것이 백중 전에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중이 그런 의미를 갖는데, 백중 전에 그걸 다 눈을 매놓고 나면 사실 배를 베일 때까지도 노래 한 부분이 없습니다. 일이. 그러니까 음력 7월 달을 뭐라고 하느냐면 옛날 어른들이 어정 7월이라고 해요. 어정 댕기면서 그냥 한가롭게 보내는 한 달이다 해서 어정 7월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정 7월이라는 말은 뭐냐면 논을 매놨어요. 벼는 잘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이 없다고요. 이때 하는 일은 그냥 혼자 해도 되는 일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물 꼽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 하는 일에 도구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을 빼기 위해서 좀 넓게 물을 심은 데가 있거든요. 거긴 잡초가 많이 나니까 거기 잡초 뜯어내는 것을 도구살이라고 하고, 도구를 뺍니다.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도구자리를 판다고요. 물을 넓게 심은데요. 왜 파요? 논 말려야죠. 논을 말려야 뭐 하느냐면 가을 일을 쉽게 해요. 그래서 벼가 익어서 이제 아주 익었다고, 어느 정도 익었다고 생각되면 논을 말리기 위해서 도구살이를 하고요. 그때 이제 피살이들을 하는데, 피살이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논 매고 남은 쪽에서 피를 뽑아내는 것이 있고요. 가을이 늦가을 됐는데 피가 있는 것은 그 씨앗이 떨어지면 내년 농사에 많이 되거든요. 그래, 피는 심지어 이삭을 끊어내기도 해요. 그런 피살이 정도를 하고 이제 지나가면은 가을 배를 벼죠. 이제 가을 수확의 가장 시작은 이제 배백인데, 이때부터는요, 동네 장정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할 때예요. 이제 허수애비라도 데려다가 쓸 수 있으면 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모든 동네 장정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일을 해나가는데, 배를 비는 것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 관계입니다. 아까 물을 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바짝 마르면 일이 쉬워집니다. 배를 베어서 깔아요. 눕혀놓는 거예요. 쓰러뜨려 놓고 쭉 베어놓고서 이제 베고 나면 그 깔아놓은 것을 4 내지 5일 정도 말려서 묶습니다. 묶어서 이제 가리를 치죠. 가리 종류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단가리 종류가 2가지가 있죠. 이제 십자가리가 있고 이제 세모가리가 있는데, 그냥 볕단을 그 아주 바닥이 잘 말랐을 때는 그냥 논바닥에다가 열십자로 꽁지가 바깥으로 가게 해놓으면 물 안 들어가고 꽁지가 잘 마르죠. 나락도 잘 마르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이제 세모꼴로 좀 이렇게 세워서 논바닥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논바닥은 가을비가 오면 물이 차니까 아주 자신 있는 논 아니면 논바닥에 못 치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논두렁으로 꺼내서 이렇게 줄가리라고 해서 줄로 쭉 세우죠. 그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줄가리를 쳐놔서 충분히 말립니다. 이게 이제 보통 좋은 논에서 하는 방법들이에요. 뭐 호남 지역에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본 걸로 줄을 매가지고 거기다가 볕단을 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것도 봤는데, 그건 빨리 마르고 단을 작게 하면은 며칠 안 말려서 바로 탈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일손이 많이 들어가죠. 하여튼 그 충청도 쪽에는 줄을 널어서 말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리를 치는 쪽이 대부분인데, 문제는 물 있는 논이에요. 물. 그러니까 수렁이나 샘이 있어서 논이 도대체 말리기 어려운 논들이 있어요. 문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를 깔지를 못하겠죠.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묶어내죠. 그걸 쳐낸다 그래요. 직접 쳐낸다. 그럼 배 쳐내야 돼. 그러면 물이 마르지 않아서 묶어서 바깥으로 내서 가리를 치는 것까지를 하루에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업을 볼 때 보통 마른 논에서는 한마지기에서 한마지기 반 정도의 장정 한 명이 묶어서 베어서 묶어서 쳐내는 것까지 한 명, 장정 한 명이 한마지기에서 한마지기 반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직접 생배를 묶어내는 것은 반절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정 하나가 묶어서 내서 줄가리 치는 데까지 많이 하면 7대지기 합니다. 그러니까 반절 정도밖에 못하고 일이 많아지죠. 그래, 논 말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는 또 하나 있죠. 비가 오면요, 가을일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벼를 베어서 깔아놨어요. 비를 맞았어요. 그러면 그걸 겉이 마르면 다시 한번 뒤집어 말려가지고 그걸 묶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손이 엄청 들어가고요.
배를 베어서 묶어서 줄가리 치어 놓아야 그래도 덜 마음을 놓았지요. 그 잘 마르면 그걸 전부 지게로 쳐다가 이제 놓고 싸놓고 집에서 이제 자리개질을 치는 거죠. 노래는 그때 합니다. 근데 이 작업 과정에서 작업 과정을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냐면 볕단의 상태가 자리개질을 치는 작업에 영향을 굉장히 줘요. 그래서 생배를 묶어 놓으면 볕단이 헐렁해지고 잘 안 말라가지고 여러 번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길어지죠. 근데 이제 후렴 정도로 하는데 그 자리개질을 치는 형태들이 이제 노래와 함께 하죠. 그 자리개질을 치는 건 거의 뭐 한 종류로 봐도 됩니다. 이제 뭐 차이라고 해야 개상이라고 그래갖고 그 자리개질을 치는 나무를 산발이하고 짜갖고 양쪽에 서서 때리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걸 없는 집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절구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다 때리는데 양쪽에 서서 때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볕단을 올가서 들고 어깨를 쳐서 때리는 거죠. 이게 자리개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홀태나 호롱기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가을 일은 전부 그 자리개질을 쳐서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낳느냐면 아낙네들만 있는 집에는 가을 품을 전체로 장정을 사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낙네들만 있는 집들이 이제 서러워지는 거죠. 지게질도 여자들은 안 하죠. 배비는 것도 여자들은 안 하죠. 자리개질 치는 것도 여자들은 안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꾼을 사서 해야 되는데, 홀태가 나오고 나서는 탈곡이 자리개질부터는 여인네들만 했어요. 일제 강점기에 이제 홀태가 들어와서 이제 가을 일들이 이제 이제 작게 여자들만 농사 짓는 집들은 이제 그걸 하기도 했죠. 자리개질은 한 단을 해서 보통 잘 마른 벼는 7번 때리면 이제 볏짚만 남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생벼를 묶었다든지 아니면 덜 익었다든지 벼가 좀 뭐 가을비가 자주 와갖고 덜 말랐다든지 하면 이제 8번, 9번을 때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때에 때리는 숫자 때문에 한 단을 터는 단위로 자리개질 소리는 단락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 단 양쪽에 들고 양쪽에서 때리면서 노래하며 때려갖고 이제 집어내밀고 나면 다시 볕단을 집어와야 되니까 그때 노래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단락씩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노래를 왜 하느냐면요, 양쪽에서 때릴 때에 볕단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죠. 이게 이렇게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박자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 노래에 있어서의 후렴구는 단조롭습니다. 그러니까 에헤이야 이렇게도 하고요, 에헤이 헤이로 그냥 밀기도 하고 에이여 차 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공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후렴인데, 우성면 봉연리 같은 데는 에를 길게 하고 해에서 때리고요. 신흥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에를 하는데 해야가 아니라 해예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귀산리 같은 데는 에이 참에 때려요. 그런 형태로 돼서 노랫말을 붙이는 것도 짧게 붙일 수밖에 없죠. 길으면 얘기가 안 맞습니다. 뭐 정천 하늘에는 잔별도나 많고 에이 차 이게 아니고 정천 하늘에 이렇게 때려져 짧은 소리로 가는 쪽들이 많아요. 두가 길게 하는 동네들도 있어요. 좀 느리게. 그런데 그건 드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리개질 소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해요. 두 사람이 딱 양쪽으로 딱 들어가면 선소리 하는 사람이 들어왔나 들어와시오 그러면 해차 하면은 해차 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청천에 해차 하늘에 해차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가기도 하고요.
빨리 해갖고 다 하기도 해요. 청천하늘에 에이 해자, 참별도 많고 에이 해자, 이렇게도 하죠. 그런 형태로 노래들이 되고 우린 하는데, 이게 짧게 청춘과 한 자락을 짧게 끊으면요 8번 한 단거리가 딱 나와요. 근데 2개를 붙이면요 그 2소절이 필요한 거죠. 청천하늘에 에이 해자, 참별도 많고요 에이 해자, 우리 내 살림에 에이 해자, 뭐 수심도 많다 에이 해자, 안락인지 수락인지, 이렇게 가야 되죠. 4번밖에 안 쳐지니까. 그래서 한 소절을 선소리꾼들이 그냥 짧게 붙여서 좀 길게 하는 동네들도 있고, 길게 붙여서 빨리 붙여서 조금씩 길게 하는 데도 있어요. 선소리꾼들이 이제 노랫말에 자신이 있으면 그냥 빨리 붙이는데, 자신 없으면 그냥 느리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다가 뭐가 저기 하면 되게 그냥 그 후렴만 하고 때리는데, 후렴만 하고 때리면요 그 횟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는 것을 세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그래서 노랫말들은 대개 고정적으로 가는 노랫말을 붙여서 하죠. 한 수절 끝나고 2수절 끝냈을 때 내비리면 돼. 그래서 들어왔나? 들어왔어? 그럼 해차해서 7번 양쪽에서 두드려 패고, 이제 다 털렸다고 보면은, 덜 털렸으면 후렴만 해서 한두 번 더 때려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나가고, 그러면 이제 변지 집단 내밀고 다시 집단 끌고 안어서 들어와서 들어왔나? 들어왔쇼? 그러면 다시 이렇게 노래를 하는 형태죠. 이런 소리들이 그래도 그 자리게 줄 소리는 조사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이제 가을 탈곡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가 꽃나비질 소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꽃나비질 소리라는 게 뭐냐면, 별을 그렇게 자리게 줄로 털어놓으면요 건물에 뭐 먼지에 다 한 덩어리로 돼 있죠. 그러면 잔뜩 모아놔요. 잔뜩 모아놓고서 죽가래라고 나무가래 가벼운 놈으로 한 장정이 퍼서 허공에다 뿌리면, 그 장정들이, 다른 장정들이 키를 들고 양쪽에서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바람을 내죠. 바람을 내면 저 건물 먼지는 다 날아가고 벼만 남는데, 그걸 정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정선을 하는 과정에서 부르던 노래가 꽃나비질 소리입니다. 제가요 아주 어렸을 때에 분명히 저희 집에서 그거 하는 거 봤어요. 노래해 가면서 돌아가요. 그걸 하면서 쭉 돌아가. 그래서 그 꽃나비질 소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뭐 34년 체록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농묘와 관련된 쪽이나 민요 관련된 쪽으로 얘기만 하면은 나비질 소리 하고 다녔는데, 그 소리는 못 찾았어요, 공주에서. 그 소리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빨리 떨어져 버렸어요. 못 잡았는데, 형태상으로 볼 때는 그 노래는 그렇게 갑니다. 자리개질 소리 후렴하고 노랫말을 거의 같이 가는데요. 같이 가는데, 꽃나비질 소리는 그 빠르고 느린 것에 대한 것이, 볕단은요 자리개질 칠 때 시간이 갈수록 가벼워지니까, 볕단에 이삭이 떨어져서 가벼워지니까 조금씩 빨라지는 특성이 있는데, 꽃나비질 소리는 거의 같이 갑니다. 그냥 그렇게 했고, 후렴도 거의 꽃나비질 소리와 같은 거로 들었거든요, 자리개질 소리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체육 과정에서도 찾은 게 없고요. 이제 선배분들이 체육한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소각 음악이라든지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라든지 해서 그걸 못 찾았어요.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미공개 40곡 중에 그게 들어있다는데, 그걸 또 공개를 자료를 못 받아서 이번 책에, 이 책에 농묘에서도 꽃나비질 소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옛날에는요 말질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저울이 있어서 쭉 내려오는 데서 몇 킬로에서 딱 끊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비질을 해서 깨끗한 병무대기가 모여지잖아요. 모여지면은 지금 이게 몇 가마인지 모르죠. 그러면 한 사람이 말을 들고 말을 대서 장정들이 삼태기를 쭉 갖고 옵니다. 그러면 대서 남겨주는 그놈을 갖다가 광에 쏟든가 통갈이라고 해서 임시 광이 있죠. 그 통갈이라고 하는 것은 밀대방석을 큰 놈을 갖다 둥그렇게 둘러치고 그것을 잡아요. 기둥을 잡고 그 안에 벼를 붓고 그리고서니 마개를 볏짚으로 해서 마개를 막아 올라가죠. 거기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마가 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장정들이 그것을 꼭 말로 받아서 들고 가요. 근데 사실 말질을 할 때 뭐가 제일 문제겠어요?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말 안 하고요.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숫자를 까먹을 수가 있어요. 5 했다 7으로 넘어갈 수 있고, 반대로 5을 2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말질 하는데 숫자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소리, 그게 논논사의 마지막 소리입니다. 이거는 말질 소리는 사실은요, 규범화된 소리로서니 정리된 건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되는 말이 있어요. 말질 소리가 있어요. 하나요, 뭐, 일편단심 춘향이가 둘이요, 뭐, 이도령이를 기다리느냐고 이런 형태로 하는데 그거는 고정화된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 한 말 하고 이제는 2마리요 이런 형태로 그냥 숫자로만 하기도 하죠. 10말 하면은 한 가마요, 한 가마 2번 하면 한 섬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섬을 할 때마다 남꼭지나 이렇게 딱 끊어서 옆에다 놓고 해갖고 몇 섬이 났다. 그런 형태로 해갖고 하는 소리가 마지막에 말질 소리입니다. 농요에 있어서 말질 소리까지 처음에 그 논두렁에 말뚝 받고 가래질하고 하는 소리, 뭐 태비 낼 때 지게질 하는 소리부터 시작하면 말질 소리까지 하면은 보통 몇 개가 나오는 거냐면 12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참 많이 했어요. 가을 논농사 하나에 붙어 있는 노래가 그 12가지로 부를 수 있는 민족 한두 가지도 아닌 거죠. 그냥 꼽아볼까요? 말뚝 받고 가래질하고 그 다음에 지게질하고 그리고 뭐 소무는 소리는 빼는 거죠. 그리고 모 찌고 모 심고 논 매는데 하나 둘 셈을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들어갈 때 지게질 소리는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힘들어 갖고 안 하고서니 그 다음에 이제 자르게질 소리 하고 꽃나비질 소리 하고 말질해야 끝나는 거죠.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데 노래를 하는 것들을 농사일을 제가 어려서 일찍 17살 때부터 농사일을 이제 어른들하고 품앗이를 다녔는데 그때로 본다고 하면 노래하는 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저래?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조사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소리가 있어서 그 고단한 농사일을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지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논농사일 노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번으로 끝내고요. 다음 1시간은 일노래 외에 집터를 다진다든지 가마를 맨다든지 하는 공주에서 부르는 일반 일노래 소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번부터는 이제 막걸리 마시며 불렀던 유희소리로 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책입니다. 공주의 소리 책, 이번에 낸 것에 들어있는 걸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재미난 걸로 위주로 각각 하다가 제가 하는 이 방송이 어차피 뭐 인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차분하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많은 쪽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드런드런 이걸제의 민속 이야기 60번째 바로 잡아서요. 보니까 60번째의 이야기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